이놈의 사지를 당장 찢어버려라! 이 왕은 왜 이렇게 분노를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묶여 있을까요? 이야기는 1498년 연산군의 조선에서 시작됩니다. 이 사람은 이국돈, 사국의 당상 중 한 명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은 선대왕 성종 때 일어났던 사실들을 기록한 성종실록을 제작 중에 있었는데, 이 실록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해당 실록의 주인공이 살아있을 당시에 사관이 직접 보고 들은 내용을 정리해 기록한 1차 자료인 사초가 반드시 필요했죠. 다시 돌아와서 이극도는 그런 사초들을 취합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무슨? 한 사초를 읽던 이극도는 심장에 서슬퍼런 칼날이 들어오듯 소름 끼치게 놀라고 말았죠. 그래, 이거 누가 쓴 거야? 김일손? 이 글들은 우리 모두의 복을 능히 찬란할 것이다. 이극돈이 이렇게 소름 끼쳐했던 기록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노산군의 시체를 숲속에 버렸는데 한 달이 지나도 염습하는 이가 없으니 까마귀와 솔개가 날아와서 쪼았다. 한 동자가 어느 날 밤에 와서 시신을 짊어지고 달아났는데 물에 던졌는지 불에 던졌는지 알 수 없다. 이 기록은 연산군의 증조부 세조의 행보를 비난하는 의도가 담긴 것이었죠. 왜냐하면 실제로 세조는 노산군이 죽은 후 예를 갖추어 적당히 장사를 지내주었기 때문이었는데, 이렇게 노산군의 시체를 방치했다는 날조를 함으로써 세조에 대한 자신의 부정적인 생각을 은연중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런 악의적인 기록을 세조의 손자인 성종의 실록에 실릴 예정인 사초에 적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죠. 이극도는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이 기록을 말소하거나 수정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했죠. 이러한 내용이 알려지게 되면 사초를 적은 사람뿐만 아니라 실록 제작에 관여한 모두가 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극도는 그럴 용기가 없었죠. 왜냐하면 그는 민수사옥을 직접 겪은 당사자였기 때문입니다. 민수사옥, 예종 때 조선의 관리였던 민수가 사초를 임의로 수정하려다 걸려 옥을 받게 된 사건을 말합니다. 즉, 이 사건을 통해 극도는 사초를 함부로 건들게 되면 미래에 반드시 화가 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겪게 되었고, 이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사초의 위력을 새삼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극도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꾀돌이한테 물어보자. 자광을 만나 김일손의 사초를 어떻게 처분해야 할지 조언을 구한 극도는 의외의 답을 얻습니다. 고민할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냥 사실대로 전하께 고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상책입니다. 그러면 우린 죽은 목숨이 아니겠는가? 그러자 자광은 단순하지만 논리적인 답을 내놓습니다. 대감께선 민수의 예를 잘 기억하시겠지요. 숨기거나 고치면 무조건 변을 당하겠지만 만약 사실대로 고하면 무조건 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극도는 자광의 말에 크게 깨닫고 이 문제의 사초를 그대로 연산군에게 고합니다. 그렇게 지금에 이르게 된 것이죠. 네가 감히 세조대왕을 능멸한 글을 내 아버지의 실록에 된 사초에 기록한 죄를 어떻게 갚을 것이냐? 그리고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내용을 썼단 말이냐? 신이 이런 망령된 내용을 최맹한이란 자에게 들어 어리석게도 이것을 고지고대로 믿어 사초에 적게 되었나이다. 그리고 제 스승 김종직이 생전에 이에 대한 뜻을 조의제문을 지음으로써 내비쳤는데 신이 목매하여 앞뒤 분간을 못하고 그마저도 사초에 이어 적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나이다. 부디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처음 언급된 조의제문, 그동안 노산군의 장례와 관련된 기록이 너무 강렬해 연산군의 관심밖이었지만, 김일손이 굳이 얘기한 바람에 연산군이 조의제문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죠. 조의제문? 그건 또 무엇이냐? 이 문제의 조의제문을 풀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의제를 조문하는 글. 옛 초나라 황제였던 의제의 죽음을 애도하는 글이란 의미이죠. 그러나 연산군을 비롯한 다른 대신들은 이 조의제문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당시엔 알지 못했습니다. 단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말이죠. 전하, 감히 아뢰옵건대 신이 그 글을 한번 봐도 되겠습니까? 조의제문을 읽은 유자광이 연산군에게 해준 뜻풀이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의제는 옛 소초의 황제였습니다.
그러나 황제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아 어린 나이에 초패왕에게 죽임을 당해 상제의 자리를 빼앗겼습니다. 이는 명백히 항우의 반역이자 찬탈이라는 것입니다. 즉 굳이 노산군의 기록에 이 조이제문을 실은 것을 보아 여기서 초패왕은 세조대왕을 의제는 노산군에 빗댐으로써 세조대왕의 위대한 업적을 일개 찬탈로 비하하는 의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라? 자광의 풀이가 참으로 진실인 것인가? 자광의 풀이를 들은 일소는 꿀먹은 벙어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확히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쓴 글이었으니 말이지요. 그렇게 화가 머리끝까지 난 연산군에 의해 무오년에 조의제문을 작성한 이미 죽은 김종직과 이것을 사초에 실은 김일손과 연루된 모든 살인들이 죽임을 당하니 이것이 곧 무오사화입니다.